대한민국은 밤이 되어도 잠들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원에서, 직장인은 사무실에서, 자영업자는 가게에서 버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서운 주문을 외우며 자랐습니다. 사당 오라.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잠을 줄이는 것을 성실함의 훈장처럼 여겼죠. 그 결과는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 회원국 중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평균이 이 정도고 실제 직장인과 수험생의 수면 시간은 6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한 잠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대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의 뇌세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수면 권장 캠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일하는 그 시간 동안 뇌 속에서 어떤 물리적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지 국내 대학 병원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로 보여드리는 경고장입니다. 치매 남의 일 같으시죠? 우리 뇌는 깨어있는 동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쓰레기를 만듭니다. 이 쓰레기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만 뇌척수에게 시선해줍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뇌에 쌓여 굳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 시작입니다. 국내 데이터를 볼까요?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한국 노인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일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수면 부족이 곧 뇌의 노화 속도를 앞당긴다는 상관관계가 입증된 것입니다. 에이, 난 아직 젊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2023년 기준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30대, 40대 환자의 증가율입니다. 지금 잠을 줄여서 얻은 성과가 10년 뒤 여러분의 병원비로, 아니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비극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뇌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여러분,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겠죠. 그런데 혹시 어제 4시간만 자고 운전대를 잡지는 않으셨나요? 도로교통공단의 지난 5년치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100건당 4.3명. 이는 음주운전 치사율의 2배 달하는 수치입니다. 수면이 부족한 뇌는 반응 속도가 0.5초 이상 느려집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0.5초는 눈을 감고 14m를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을 참으며 운전하는 건 의지력이 강한 게 아니라 살인 면허를 가지고 도로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와 보죠.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돈을 더 벌기 위해 잠을 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기연구원의 수면과 노동생산성 보고서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은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실수할 확률이 높아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11조 원이 넘는다고 추산됩니다. 여러분이 야근하며 꾸벅꾸벅 조는 그 시간, 사실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커리어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잠을 줄이지 않습니다. 잠을 푹 자서 깨어있는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더 일해야 성공한다. 세계 부호 1, 2위를 다투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이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8시간을 잡니다. 그가 밝힌 이유는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내가 잠을 줄이면 하루에 결정 100개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다 질 낮은 결정들이다. 나는 차라리 푹 자고 하루에 3개의 최고의 결정을 내리겠다. 시가총액 2000조 원 기업의 CEO에게 맑은 정신으로 내린 한 번의 결정은 수조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수면 부족은 창의성을 죽인다며 매일 7시간 수면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부자들은 잠을 낭비가 아니라 다음날의 생산성을 위한 레버리지로 씁니다. 반면 잠을 줄여서 야근하는 건 자신의 시급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은 고작 5.6시간입니다. 미국 수면재단이 권장하는 8시간에서 10시간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대학 가서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데이터는 섬뜩합니다. 잠을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자는 학생은 7시간 이상 자는 학생보다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1.4배, 자살 충동을 느낄 위험이 1.5배나 높았습니다. 한창 자라나야 할 뇌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에 절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을 올리려고 잠을 줄였는데 정작 얻은 건 우울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래도 잠 줄여야 서울대 가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카톨릭대 성빈센트 병원 연구팀이 인문계 고교생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전교 상위권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하위권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길거나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았습니다. 뇌가 학적으로 기억은 엉덩이로 공부할 때가 아니라 잠을 잘 때 해마에서 대뇌피질로 이동해 저장됩니다. 밤새워 단어를 외우는 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다가 컴퓨터를 끄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입시생도 직장인도 8시간을 다 자는 건 불가능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대한수면학회가 권고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 7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대신 자라고 말해주세요. 알겠어. 잠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해? 이런 분들을 위해 스탠퍼드 수면연구소와 신경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수면 스위치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지만 효과는 수면제보다 강력합니다. 첫 번째, 모닝 선샤인 샤워입니다. 밤에 잘 자려면 역설적으로 아침이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 눈으로 들어오는 강한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리셋합니다. 이때 생성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변신하거든요. 아침에 커튼을 여는 그 3초가 15시간 뒤 여러분의 꿀잠을 예약하는 버튼입니다. 두 번째, 자기 전 따뜻한 목욕입니다. 더운데 무슨 목욕이야? 하시겠지만 원리는 과학적입니다. 우리 뇌는 몸의 심부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져야 잘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합니다. 자기 90분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체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급격한 체온 저하가 뇌를 기절시키는 가장 확실한 스위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후 2시에 카페인 통금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몸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즉 반감기는 평균 6시간입니다. 오후 4시에 마신 커피는 밤 10시가 되어도 뇌 속의 절반이나 남아 여러분의 뇌세포를 때리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마시는 커피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그 이후엔 디카페인이나 허브티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뇌도 퇴근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야근보다 꿀잠이 여러분의 연봉을 더 빨리 올려줄 것입니다. 오늘 밤은 온 국민이 사당 오락의 저주에서 풀려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스마트 톡톡이었습니다.